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어제 제주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덕분인지 오늘 제주의 대기질은 미세먼지 없이 상쾌했는데요. 7시 오늘 제주도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더 나은 제주의 내일을 위해 오늘도 뜨겁게 뛰었습니다. 4월 마지막 수요일 7시 오늘 제주, 먼저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1세기 학교에서도 여전히 학생회가 후배 학생들을 상대로 얼차려와 폭력을 가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을 뉴스 브리핑에서 취재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짤막 대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봅니다. 잊혀지는 문화유산, 오늘은 제주 해녀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제주 해녀굿을 해녀 어머니를 둔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항 기본계획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개발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말하는데요. 개발 예정 지역과 규모, 배치, 자원 조달 방안, 환경관리 계획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고시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이번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국토부는 그동안 늦어진 일정을 감안해 용역 기간을 줄여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협의를 거쳐 10월쯤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인데 공항 부지의 대략적 경계도 이때쯤 나오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까지 마친 뒤 그 내용을 고시하는 대로 토지 보상과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다면 2025년 개항 목표인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2공항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리포트와 짤막 대담에서 다시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뉴스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사건 사고부터 전해드립니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근무 중인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소동을 벌였는데요. 이런 일이 제주도 내 병원에서도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병원 복도를 지나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10여 분 뒤 병실에서 나온 남성은 간호사와 옥신각신하다가 자리를 뜹니다. 이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병원에서 흉기로 간호사 2명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힌 건 어제 새벽. 경찰 조사 결과 지인과 승강이를 벌이던 자신을 간호사들이 제지했다는 게 소란을 피운 이유입니다. 이어폰 가서 저도 50년 이렇게 살아봐도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어린 간호사가 방금을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이 40대 남성이 간호사들을 흉기로 협박하던 당시 같은 층에는 40여 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현관문이 열려 있어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가 그대로 병실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의 민원으로 어쩔 수 없이 야간에도 병원 현관문을 개방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답답하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했었는데 어제 사고 이후로는 우리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회사하는 걸로. 병원 내 주치자 폭력을 막기 위해 올 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 종합병원 2곳에 자치경찰단이 배치되는데 최근 석 달 동안 자치경찰이 조치한 주치자 관련 건만 161건, 하루에 2건꼴에 이릅니다. 경찰은 강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면희입니다. 과거 교육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학생회가 후배 학생들에게 얼차려라는 방식으로 육체적 고통을 주곤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학생회가 얼차려와 폭력을 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교 축구대회 출정식이라며 열을 맞춘 학생들이 반상위 교사와 학생의 선배에게 거수 격리를 합니다. 이 학교 학생회 주최의 또 다른 전통교육 시간. 학생의 선배의 지시에 따라 후배 학생들이 거수 격리를 연습합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무릎 앉아 자세로 기다리고 교가나 응원 동작을 따라하지 못한 후배 학생들에겐 엎드려 뻗쳐 등의 얼차려가 이어집니다. 좀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좀 엎드리면 또 폭언을 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할 때까지 그냥 아무런 미동도 없이 엎드려 뻗쳐만 하고 있어야 돼. 그냥 군대 조기 교육이 아닐까. 구석진 곳으로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폭언을 들으면서 그 명치 부위 쪽에 주먹으로 여러 대 맞았고요. 거의 한 마디에 한 대씩 맞으면서 20대 가까이 맞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생회 주최의 전통교육 시간은 있지만 구타까지 이뤄졌다는 건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된 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우리는 선생님 다 계신데 어떻게 그걸 선생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학교가 행사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금시초문입니다. 학교 측은 또 학칙상 학생회가 후배 학생에게 가혹행위 등을 지시해선 안 된다며 학생회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제2공항을 지어서 제주에서 공항 2개를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2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현 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바다 방향으로 확장하면 소음 피해도 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직선 거리로 33km. 하지만 제주공항과 성산 제2공항은 이보다 더 먼 40km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2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확충이 필요한데 예산만 1조 원이 넘습니다. 홍명환 도의원이 이처럼 제2공항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공항을 이용하던 여객과 화물이 이 공항까지 가는 육상 이동 비용과 1시간 남짓한 시간, 여기에 5조 원에 달하는 공항 건설비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비용의 산출 근거는 영남권 신공항 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했는데 제주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선 이런 부분이 모두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 비용이 6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도로 건설 비용 1조 5천억, 이것만 되더라도 지금 상당한 비용에 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고 있지 못하다. 현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바다 방향으로 확장해 이륙 전용으로만 쓰면 소음 피해가 40% 줄어들 것이란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륙할 때가 착륙할 때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전문가가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계를 통해서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다. 또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관제시설을 개선하고 터미널과 비행기 주기장만 늘리면 3,500만 명 이상의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이성훈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까지 국제 바칼로레아 IB 측과 업무 협약을 맺기로 확정했다며 IB 과정을 도입한 뒤에는 대입평가와 공교육 행정 등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초중학교에서 먼저 시범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에는 고등학교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IB의 지속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9억 원을 들여 앞으로 한 달 동안 평택항에 쌓여있는 불법 쓰레기 3,200여 톤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산 폐기물을 발견할 경우 제주도에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앞선 현장 조사를 통해 평택항 쓰레기에 대해 제주에서 나간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주산 폐기물이 발견되면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희룡 지사를 폭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행원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시내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신생아가 모세 기관지염 확진 판정을 받아 조리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16일과 22일 신생아 5명이 잇따라 기침과 콧물 등 호흡기 질환 의심 증세를 보인 데 이어 퇴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신생아 1명이 어제 모세 기관지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보건소는 모세 기관지염의 경우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해당 조리원이 28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방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숨긴 택시 운전자 2명을 적발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차량 도주와 성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범죄조회에서 전과 사실이 드러나 제주도가 관련 법에 따라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제2공항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 제주공항 활용 대안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발제자인 박찬식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토론회에서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무슨 전문적인 용역을 수행한 그런 기관도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새롭게 없던 안을 내놓은 게 아니고 기존의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제주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서 보고서에 실리지도 않았던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검토해 봤을 때 그 정도면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20분 정도 중단됐었죠. 네네. 네, 현 그 공항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서 소음 피해를 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존 공항 확장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뭐 이런 소음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또 아니면 네네.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확장은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지금 제주도가 이미 너무나 많은 관광객으로 이제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서 공항을 확장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도 너무나 이제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도민들의 의견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제 그 농민들을 쫓아내고 또 농지를 없애고 막대한 환경 훼손을 해가면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 공항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용량을 충족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환경 피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나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2공항 찬성 측의 핵심 논리를 살펴보면 지금 제주도민들이 항공기 좌석 확보가 어렵다,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의견이거든요. 지금 당장 사실은 이제 단기 확충 1단계라고 해서 그 제주공항의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는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대합실도 이제 6월달 되면 그 확장된 대합실들이 열려서 훨씬 편해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시간당 40회, 연간 18만 9천 회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활주로 시설이나 이런 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관제 그 시설이나 그또 관제 장비가 낙후해서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만 2천 회 정도밖에 사용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관제 시설을 개선하면 충분히 18만 9천 회 약 3,300만 지금보다 한 300만 이상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네. 또 도민들이 표를 얻는 거는 결국 이제 항공사 비행기를 얼마나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거는 공항 능력하고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능력이 아무리 커도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비행기를 많이 운영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주도민들의 어떤 표를 구하는 불편함은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도민 쿼터제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 처리라든지 교통난도 이 공항이 건설되면 오히려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라고 지금 찬성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미 쓰레기나 그 오폐수나 이런 것들이 포화될 때까지 그러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싶은데요. 사실은 그게 단순히 예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폐수 처리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많은 논의와 또 주민들의 그 반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 것이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 밀입장을 만들 것입니까? 사실 그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다. 더구나 제주도처럼 한정된 섬에서 그거를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공론조사 수용을 요구하는 제2공항 반대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미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거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국토부가 공론조사를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좀 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 아닌가요? 예, 기본적으로 공항 건설은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워낙 이제 그 중앙정부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대통령 지시나 이런 정치적 결정이 없으면 그 일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민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대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이게 제주도의 미래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제 분권과 자치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을 스스로 모아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위가 결국 다른 성과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라는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만 강화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도대체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고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를 이 기회에 많이 알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 수기 과정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검토위가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번 검토위가 어떤 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하나의 단일한 권고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우리 도민들이 제2공항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네.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도민 공론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앞으로 토론회가 예정돼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 그 제2공항을 찬성하는 측과 대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요. 또 토론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도민들이 이런 문제, 우리 도민들 스스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찬성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런 어떤 그 의견의 차이들을 합리적으로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찬성 측이라든지 반대 측에서 일단은 누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제안할 생각은 저희들은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토론을 제안하고 있고, 네. 지난번에 이제 도의회에서 토론했던 것도 저희들이 이제 제안했던 것도 있는데 앞으로 도의회나 이런 기관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KBS 같은 방송사에서도 토론을 이제 주선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공통된 합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제2공항 찬성 측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에 이어서 오늘은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박찬식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답답한 가슴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돌놀이 할망이 고람수다 이어갑니다. 돌놀이는 KBS 제주방송 총국이 위치한 도남동의 옛 이름인데요. 오늘은 돌놀이 할망이 제주도의 보행자 교통 사고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돌놀이 할망하수다. 요샌 날도 떳떳하고 이리저리 고장들도 곱닥하게 비영이선 놀래댕기는 사람들이 하지양. 고사리 철이기도 허난
동새배기 고사리 꺾으려가는 삼촌들도 하영 배려전개만은 실내 걸어댕길 땐 맹심회사 대컵디다. 작년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82명 중에 보행자 사망자가 3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5%래 냄수다. 전국에서도 최악이란 말씀. 최근 몇 년 새 차량들이 갑자기 늘어나면 교통사고가 하영 생기는 이유도 있으다마는 근본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엄수다. 경찰에서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여보젠 무단횡단 보행자 단속도 하고 사고 다발 지역 도로를 순찰하멍 노력들을 하고 있신 것도 잘 알암수다. 경어주만은 더 중요한 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까. 요르기도 운동어미엔 오둥동치를 걸어가십주. 아이고 사고 날 거 달망 끔착끔착했수다. 왕복 2차선 찻길에 차들은 화륵화륵 도르는디 인도가 너미 좁작해분한 애염들에 바짝 붙은 건노래내도 발이 자꾸 찻길로 나갑디다게. 이추룩 인도가 어신디인 인도도 만들고 사고 위험 지역 때는 펠롱거리는 전멸등 같은 것도 만들고 어둑할 때 잘 배려지는 야광 분리대 같은 것도 더 만들어 놓민 지금보다는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말씀. 닐랑 만들라. 난 나 허기 기른 양 허켜. 허멍 인형 모심양 도르고 인형 모음양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우다. 경한 사람들은 볼끈 심어당 벌을 주면 되주 말씀. 나가 곡고정한 말은 운전자나 보행자 몬땅 맹심어렌 하는 말입주게. 경덜해야 우리 제주도가 보행자 사망률 최고라는 오명을 시칠 수 있을 거담수다. 지금까지 덜러리 할망이었수다. 이번 순서는 잊혀지는 제주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된 물질을 하는 제주 해녀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제주 해녀굿이 안타깝게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해녀 어머니를 둔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구자읍 종달리 해녀굿을 담아봤습니다. 깊은 바당 얕은 바당 치볼 사망 사능 어촌계의 몸을 받은 일만 너고 일만.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서 사진을 공부하고 현재는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종달리 어촌계에서 여는 해신제를 카메라에 담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종달리 어부와 해녀들이 공동으로 용왕신과 선왕신을 모시고 무사 안녕과 풍어 등을 기원하는 당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종달리는 맥이 끊겼던 잠수굿을 2012년부터 되살려냈다고 합니다. 지왕은 복걸리 인왕은 먹고 살을 근량미로. 우리 이제 제방가당 갑시다. 예. 이건 돈지땅 할아버님 할머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형체는 안 보이지만 여기 자정에서 해녀님과 어부님을 지켜주는 걸 모든 해녀님들이나 어부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모시러 온 겁니다. 안으로 이제 저 굿하는 장소로 가게 말씀에 저가 모시러 온 겁니다. 섬 속의 섬 우도와 맞닿아 있는 구좌읍 종달리. 이 마을의 바다는 조류가 거세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만큼 물질을 하는 종달리 해녀들에게 한 해의 무사 안녕을 비는 잠수굿은 중요한 행사인데요. 잠수굿에 오셔서 한 해의 무사 안녕을 비는 모습과 표정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종달리에서는 해녀굿의 명맥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6월 이 마을의 한 해녀가 물질을 하던 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어촌계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사고를 당한 해녀의 넋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전통적으로 해오던 해녀굿이 사라져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종달리 어촌계장과 해녀들이 의기투합해 해신제를 열기로 하고 해녀굿을 복원했는데요. 풍선 하나 풍선인간 큰 너마지 우는 어서 무사히 넘어가 구다마는 어느 신체도 종달리 어느 옆끝에 채찍말은 어시 구다 그건 넘어감지 거우다 조상님에서 그건 고마워. 조상님에서 다 막아줬어. 경언대 해안도로는 죽인디 조상님들한테 저 지리래 가는 거 바닷가에.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 피디들도 다 편안.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녀들은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신을 위한 굿판을 여는 것이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해녀 이제 작업을 가도 마음의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요왕님을 위하여 해녀들을 위하여 해서 행위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한 해 해녀굿 분포를 파악한 결과 도내 어촌계 102곳 중 약 30% 정도만이 해녀굿을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원표 사진작가 역시 물질하는 어머니를 두었지만 해녀굿을 직접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해녀굿이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해녀들 그냥 편안하게 시리 1년 12달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는 바당에 가도 무사하는 거 뭐하고 바당에 해추들이고 고동이고 소라 뭐고 다 많이 남인 거 더 좋은 거고 그럼 그거 빠른 밖에 더 있을까 우리. 요즘 사회에는 진심이라는 것들이 많이 희박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해녀굿을 보고 나니까 약간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한 해에 그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빌리는 진심들이 보여서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녀들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잠수굿은 어느새 사회와 시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지켜내야 할 대상으로까지 변해버린 하나의 신앙체계가 됐는데요. 오늘 제가 찍은 사진이 이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하나의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서 선선한 날씨 보였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과 산지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제 비가 와서 대기가 매우 습한 상태입니다. 짙은 안개가 낀 구간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약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은 13에서 15도로 출발해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 정도 웃돌겠고요. 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3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m로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안개가 끼어 있겠으니 해상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평년 수준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을 놓고 강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주제인데요.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숙한 제주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후 4.3 71주년 추념음악회 저 평화의 섬에가 방송됩니다. 그래서 오늘 7시 오늘 제주는 10분 일찍 인사드립니다. 더욱 알찬 소식으로 내일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